오늘 2월 22일 화요일 아침 8시에 일어나셨는데 식사를 한두 수저밖에 못 하셨어요. 한 40분 정도 실갱이를 벌리다가 오늘은 그냥 포기하고 지금 9시 35분인데 점심을 기약하고 아침 식사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침을 거른 경우에 자식들은 억지로라도 한 수저라도 더 부모님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저도 오늘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3년차인데 3년차 가족요양을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기초 필수 에너지를 드려야 되니까 식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10수저 정도 드려야 되는데 10수 정도가 10수를 못 드시고 오늘도 지금 2수저 드시고 지금 허리 아프다고 지금 누우셨는데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죠. 제 어머님은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우울증이 심해요. 그래서 지금 2년째 그 친정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 어머님을 온통 감싸고 지배하고 있어요. 아마 어머님께서 돌아가신다면 그 친정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식사를 못해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그리움 때문에 어떻게 헛생각해서 안전사고로 돌아가실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큽니다. 예를 들자면 물을 드시다가 어머님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살해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던 대소변을 보시던 무엇을 하든 간에 친정 엄마만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려요. 그게 참 이상합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자율신경 그런 기능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 자율신경마저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 우울증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오늘 용단을 내렸네요. 지금 제가 3년차인데 오늘 처음으로 과감히 아침 식사를 제가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9시 35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아침 식사를 1시간, 2시간 넘게 하다 보면 점심 식사에도 영향이 있고, 그래 버리면 하루 사이클이 깨져요. 정신부터라도 제대로 드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단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이랬을 때 어머님의 행동거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해야죠. 아마 제가 내일 모레까지는 동일한 행동이 반복이 된다면 아침을 1시간 정도, 1시간 반까지는 제가 권장을 해 드릴 거예요. 한 수저를 드시든 2수저를 드시든. 그리고 점심과 저녁의 식사량을 또 봐야죠. 그래가지고 저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아침을 굳이 강요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침은 좀 그런 대로 드셨거든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도 아침을 거른 사람 꽤 있죠. 그분들은 점심 저녁을 맛있게 드시니까 그게 가능한데, 어르신들은 아침을 거른다는 것이 그런 점심 저녁을 맛있게 드신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아침을 안 드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오늘 혹은 내일 모레까지 아침을 안 드신다는 것이 점심과 저녁을 어떻게 드시는가, 그리고 몸의 그 유지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제가 평가를 내리려고 제가 오늘 아침을 권장을 안 했습니다. 일종의 임상 실험이죠. 3일 뭐 점심 저녁을 잘 드신다면 일주일까지도 제가 한번 조용히 시켜보랍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기 싫은 것을, 먹기 싫은 것을, 잠자기 싫은 것을 이렇게 억지로 강요했을 때의 스트레스도 감안되어야 돼요. 이렇게 오장육부가, 식도가, 입이 열리지 않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막 들이대밀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사고 위험도 있고 부작용도 하여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간에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 오늘 제가 결론을 내렸네요. 그래서 아침은 강요를 하지 않는다. 다만 1시간 정도 시켜보자. 이렇게 30-40분 동안 안 드시다가 또 갑자기 드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지켜보다가 그래도 안 드시면 식사를 제공을 안 하고 점심이나 저녁도 저녁으로 이렇게 돌려볼까 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이거 했는데 점심도 별로 안 드시고 저녁도 별로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내일도 그렇지 않으면 제가 특단으로 좋지, 다시 말하면 영양주사를 맞춰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식사를 잘 드셔서 그건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제가 오늘 실수한 것이 있다면, 아침에 제 어머님이 7시 45분 그 8시경에 일어나셨는데 아침 기상하셔서 아침 식사까지의 텀이 최소한 1시간 돼야 되는데 내가 너무 좀 서두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럴 것이, 너무 또 아침을 늦게 먹으면, 아침을 늦게 드시면 저녁하고 또 간극이 맞지 않아요. 결론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것에 도달합니다. 적어도 아침 7시까지는 일어나야 한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가정요양 하시는 분들, 부모님께서 식사를 안 하시면 엄청 당황하고 망설이고 이것 드리다 저것 드리다, 동절기 같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지나면 식어버려요. 그러면 또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또 드리고, 1시간, 2시간 동안 식사를 드리다 보면은 전자레인지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국 식으면 갔다 오고, 갔다 오는 사이에 또 밥이 식고, 갔다 오는 사이에 찌개가 식고, 갔다 오다 보면은 우유가 식어 있고, 들락달락 하다 보면은
두 수저밖에 안 되셨어도 엄청 들락달락 하게 돼요. 몇 끼마다 이렇다면은 거기다가 우울증 환자, 울고 계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실상 멘탈이 무너집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되죠. 이럴 때 꾸준히 오늘만 보지 마시고 저처럼 과감히 한 끼를 포기하시고 점심 저녁 지켜보시고 또 점심 저녁까지 안 드신다면 왜 그랬을까?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7시 45분에 일어나셔서 8시에 식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였어요. 우리 정상인들도 무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직립 상태에서 위를 공복의 상태로 놔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난 상태에서 1시간 공복 상태 만들고 식사를 들여다보면 정신 간극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일은 좀 어머님께서 고온이 주무시더라도 지금 요즘 같아서는 6시에 깨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머님 식사를 잘하게 만드는 기초 출발인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식사를 잘 하셔야 우리 가족 요양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재밌게 해야죠. 그래서 식사를 잘 하시게 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최소한 1시간 정도 공복 상태를 만들면 어쩔까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한번 가족 요양하시는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신 분이 많으시다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고 경험담이나 혹은 제 의견에 다른 무슨 하신 말씀 계신다면 저한테 이렇게 남겨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실험 첫째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켜보고 어머님의 식사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어머님의 식사량은 그냥 단순히 아침에 빨리 일어난다 이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예를 들자면 점심이나 저녁 그 사이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직립할 것인가, 어떻게 휠체어 산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물러 드릴 것인가, 또 어떻게 종교활동이나 음악활동을 해 드릴 것인가, 이런 것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휠체어 산책을 가급적이면 하루에 최소한 한 2시간 정도는 해드리고 박수치고 놀면서 노래 활동도 하고 또 종교 활동도 하고 이런 것과 같이 섞어서 아침에 빨리 일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체육활동과 종교활동, 음악활동 이것은 제가 해보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임상 실험은 아침에 일단 7시 이전에 일어난다. 그거 하고 체육활동, 종교활동, 음악활동 그것을 적절히 섞어서 말 못하는 그 어르신들의 마음 상태를 즐겁게 가급적이면은 즐겁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즐거우면은 우리들이 즐겁죠. 스트레스 덜 받고 재밌습니다. 조금씩 변화해가는 부모님을 볼 때 자식들은 즐겁습니다. 결국은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저도 재밌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고민하고 방법을 조금씩 변화해 가고 그러다 보면은 1년, 2년, 10년이 되겠죠. 모두들 가족요양 하시는 분 모두들 힘내시고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거기에는 원인이 있다. 반드시 어떤 혼란과 고통과 기나긴 암흑의 터널 속에는 분명히 방법이 있고 구멍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힘드시더라도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